신기전,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무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신기전을 보면은 앞부분에 약통이라고 해서 이 화약을 집어넣었던 원통형의 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화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 신기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추진용 화약 무기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굉음을 뿜으며 솟구쳐 날아가는 화살. 동력 장치에 의해 발사되어 관역에 꽂히는 신기전. 신기전의 정체는 로켓 무기였다. 왜 로켓일까? 현대와 왜 같을까? 화약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연소 가스가 뒤로 이제 분출이 되는 그 반작용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또는 비행 원리나 모든 점으로 봤을 때 신기전하고 또 현대의 로켓은 똑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로켓은 추진제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가 분출될 때 생기는 속도와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신기전 역시 점화선에 불을 붙여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배출되는 연소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현대 로켓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그중 산화 신기전은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비행 중 화약이 터지면서 불을 흩어뜨려 살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병기 도서는 통, 지화, 소발화로 이어지는 2단 로켓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2단 로켓으로 이어지는 점화선에 불이 붙어 2단 로켓이 발사되고 이 로켓이 목표물에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산화 신기전보다 단순한 형태의 대신기전부터 쏘아보기로 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점화선을 연결하고 최장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각도인 45도에 맞춰 대신기전을 설치한다. 드디어 점화선에 불이 붙었다. 몇 차례의 실험 결과 대신기전의 사거리는 약 1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신기전은 최대 3km까지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산화 신기전 역시 직접 쏘아보았다. 중간에 한 번의 폭발 이후 작은 2단 로켓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레카! (2013년) 영국에서는 신장 2m의 바이오닉맨 렉스가 등장했죠. 그의 몸은 인공 피부, 인공 심장, 그리고 팔다리 등 인공장기로 구성됐죠.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인공장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건 물론 실제 장기와 다름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하고 있죠. 인공장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세포 배양 방식은 실제 세포를 하나의 장기로 성장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요. 주로 줄기세포나 피부세포를 배양해 만드는데 이 방식은 인공장기 환자와 유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또 다른 방법인 3D 프린터는 본래 기업에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지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의료계에서도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일명 맞춤형 장기로 불리기도 하는 3D 프린팅 인공장기 중에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있죠. 예를 들어 안구 및 뼈가 많이 손실된 경우 비대칭 모양인 환자의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존엔 환자의 갈비뼈나 다리뼈에서 추출한 뼈를 깎아 끼우는 방식을 활용했죠. 하지만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보형물을 이용한다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완벽하게 재건하면서 수술 시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해요. 또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져 2, 3년간 형태가 유지되다가 자기 조직이 복구되면 체내에서 안전하게 분해된다는 장점이 있죠. 3D 프린터를 이용한 바이오 기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포 프린팅 기술로 확장시킬 수 있죠. 세포 프린팅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 잉크겠죠. 인체 세포를 포함한 즉 살아있는 세포를 잉크로 사용하게 되죠. 이는 신체 이식 후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체 일부나 장기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3D 프린터기가 세포가 섞인 잉크를 쌓아 올려 인공귀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귀는 실제 쥐에 이식해 2개월 후 확인해 보니 이식된 귀에서는 귀의 혈관이 새로 자라났고 근육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해요. 인공장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세포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간, 신장의 유사장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이러한 유사장기는 현재 신약 실험이나 동물 실험 대체용으로 사용되거나 또 독성 실험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해요. 장기가 완전히 손상된 경우뿐 아니라 부분 손상되거나 일부의 병변이 발생했을 때도 세포 프린팅 기술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이듯이 세포를 패치 형태로 프린트에 붙이면 패치의 세포가 병변 부위에 침투해 조직을 재생하고 혈관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바이오 잉크에 심근세포와 줄기세포들을 같이 봉입을 해서 패치 형태로 프린팅해 심근경색을 유발한 쥐에다가 부착을 했더니 심근벽이 다시 두터워지면서 심장이 재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유레카! 모델이 먼저 손톱은 크게 손톱 표면의 딱딱한 부분과 그 아래의 피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손톱 자체를 살펴보면 피부와 떨어져 있고 그 길이를 자유롭게 잘라낼 수 있는 자유연, 신경이나 혈관이 없고 여러 겹의 각질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조체, 그리고 손톱의 근원이 되는 조근이 있고요. 손톱 아래 피부에는 손톱 자체를 받치고 있으며 수분 공급을 담당하는 조상, 손톱 각질을 생산하고 성장을 조절하는 조목, 그리고 케라틴화가 완전히 되지 않는 여린 부분인 반홀이 있습니다. 수시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손발톱. 손톱은 피부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며 죽은 세포를 계속해서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이 죽은 세포들이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손톱입니다. 분명 같은 길이로 잘랐는데 얼마 후 모두 다른 길이가 되어 있는 손톱. 혹시 손발톱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손발톱의 그 자라는 그 속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는데 어느 손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납니다. 사람의 개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손가락 5개 중에 중지 같은 경우에는 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데 가장 빨리 자라고, 반면에 엄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속도가 느리죠. 또한 발톱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 비해서 자라는 속도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또한 연령으로 보면 20, 30대의 손톱이 가장 빠르게 자라고 유아기와 노년기에 가장 더디게 자랍니다. 하루 중에서는 낮에, 계절상으론 여름이 비교적 빨리 자라고요. 손톱이 완전히 자라서 대체되는 기간은 5, 6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무리한 손톱 관리로 인해 손톱이 피부에서 벗겨져 떨어져 나가는 손발톱 박리증. 아세톤을 무리하게 사용할 시 단백질이 증발해 손톱 주변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는데요. 손톱이 점점 얇아져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부족하면 손톱에 흑색 선이 생기거나 아연, 칼슘 등이 부족할 시 가로 모양의 선이 생기기도 하고요. 단백질이나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때에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거나 갈라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레카!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에 노출되면 청각은 계속 나빠질 수 있죠. 또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사람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다고 하죠. 하지만 소음이라고 해를 끼치는 소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백색 소음은 오히려 약이 되는 소음이라고 하죠. 백색 소음은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전 주파수 영역대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신호가 있는 신호음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기분 나쁜 소음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뇌에서 어떤 자극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응들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색 소음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 거죠. 백색 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파도 소리, 빗소리, 폭포 소리 등 자연의 소리 외에도 진공 청소기 소리나 사무실의 공기정화장치 소리 등이 모두 백색 소음이라면서요? 이 백색 소음은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등 일상의 휴식과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소리마저 찾아 들어야 할 정도라니 이거 너무 씁쓸한데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말소리 대신 기계음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의 청각을 상대의 따뜻한 말소리에 기기 요리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